이것만 들으면 안 봤어도 본 척할 수 있을까? 전방위 대중문화 수다쇼 잉여사롱 와일드.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뭐 조금 덜 어색해졌나요, 우리 오프닝? 이거 사전 리허설 했잖아요. 이 오프닝이 뭐라고 리허설까지 하는 전혀 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회의를 안 하면서. 네. 자, 우리 간단하게 소개를 또 하죠. 네. 네. 저는 한겨레 신문 서정민 기자고요. 네, 저는 TV평론가 김선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의 양아들 이승환입니다. 네. 그놈의 한겨레 양아들은 네. 양아치. 양부모는 양아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 있나요? 양부모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고위 관계자분들 네. 만날 때도 늘 얘기하기 때문에. 네. 요즘 싫어. 칠생의 비밀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네, 저희 벌써 세 번째네요. 네, 와이드가. 그러네요. 네. 저희가 좀 감사드리고 좀 지나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회에 업로드가 되고 나서 그 당일날 애플 팟캐스트 네. 한국 전체 순위 131위까지 올랐었고요. 와, 많이 올라갔네. 네. 아, 좋네요. TV 영화 부문에서는 최고 6위까지 오, 올라갔습니다. 6위면은 이야. 와, 원래 새로 업데이트하는 콘텐츠는 늘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늘 네. 예, 우리 너무 스스로를 네. 과소평가하지 말고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늘 성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 후원 계좌를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많이 갑자기 도와주십시오. 급추락하는 거 아니었으니? 네. 아니요, 뭐 이제 후원을 안 하시고 이제 듣고 다운로드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되는데 예. 그렇죠. 후원까지 해주시면 네. 더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예, 네. 여전히 저희의 컨셉은 이제 구걸 방송. 오늘은 저 찢어진 네. 옷 말고 좀 약간 멀쩡한 옷을 입고 오셨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연속 드라마를 다루게 네, 됐어요. 그래요. 아니 드라마 그만큼 좋은 드라마 리멤버 아들의 전쟁은 약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좋은 그렇죠. 드라마죠. 그렇죠. 네, 얘기할 다룰 건덕지가 만한. 없는 드라마는 예, 저희가 원래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네. 다뤄볼 만한 드라마가 풍년이에요. 네. 진짜 많아. 예,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금 2연속으로 그 CJ ENM 네. 쪽의 드라마를 다루게 됐죠. TVN. 그렇죠. 네. 게다가 뭐 사전에 잠깐 다음 아이템 논의하는 중에 다음에도 한번 TVN 작품을 왜냐면 TVN에서 네. 계속 좋은 드라마 지상파에서 못 해내고 있는 거를 자꾸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개국 10주년이잖아요. 거의 뭐 배우 라인업도 그렇고요. 네. 거의 뭐 그동안에 그 콘텐츠에 투자한 값을 올해 제대로 걷어들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TVN 월화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 줄여서 치인트라고 하나요? 네. 네. 정말 왜 이렇게 웃어? 발음이 네. 치즈 네. 인 더 트랩.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시네요. 자, 이제 저 원어민 영문학 박사께서 한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녹음하러 올 때 과연 사 기자님이 네. 이거를 어떻게 소개를 하실까 생각했는데 네. 상상했던 그대로 소개를 네. 해주셔서 그럼요. 그럼 이승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TVN 월화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입니다. 좀 부드러운가요, 이게? 왜? 왜?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치인트라고 줄여서 해도 되나요? 그거? 그럼요. 요새 네. 그렇게 많이 하니까. 웹툰이 원작인데 웹툰 시절부터 이미 치인트라고 불리고 있었고요. 네. 사실 저희 중에는 뭐 웹툰에 좀 친숙한 이승환 씨가 웹툰에 좀 친숙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중에서는. 예, 뭐 그나마. 치인트 원작을 네네. 좀 즐겨 보셨나요? 이게 네. 웹툰도 굉장히 싫어해서 안 봤던 뿐만 아니라 안티구만. 아니 진짜로 난 드라마도 그래서 오늘 이거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몇 편은 보다 결국 더 이상 못 보겠어 포기를 하고 왔어요. 정말요? 오, 그럼 저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야, 이런 분이 잘 없는데. 이런 분이 없진 않지만 네. 이렇게 딱 까놓고 대놓고 까는 분을 별로 잘 못 만났거든요. 와일드잖아요. 네. 네, 우리가 한겨레 스튜디오 안에서 했다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격조 있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겠지만 아니 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세상에 좋아하는 평론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웹툰을 즐겨보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웹툰 원작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워낙 그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특히 이제 열성 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여서요. 왜냐하면 그 웹툰이 이제 업로드 되는 시점에 네. 이 네이버에 이게 네이버 웹툰이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실시간 실급검에 항상 네. 치즈 인 더 트랩이 막 1위, 2위 막 항상 올라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이제 캐릭터 이름까지만 검색어 예. 순위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 이게 캠퍼스 로맨스물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 표피를 한꺼풀
이렇게 벗겨보면은 그 안에서 무리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네, 인간관계. 그렇죠. 사람들의 그렇죠. 어떤 그 이중적인 심리 정글화된 같은 캠퍼스의 현실을 로맨스의 외피를 띄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래서 로맨스 장르이면서도 좀 스릴러적인 긴장감을 그렇죠. 갖고 있다고 해서 네. 뭐 로맨 스릴러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로맨 스릴러. 네. 사실 단순한 로맨스물이었으면 이게 그렇게까지 인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캠퍼스 로맨스물이 뭐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표피를 벗겨서 정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안에서 막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욕망이라거나 어떤 가식적인 모습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네. 소름 이러면서 사람들이 봤던 거죠. 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달달한 로맨스, 네.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연애 초기에 그런 그 마음을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가슴 뭐든지 뛰는. 초반이 제일 재밌죠. 그렇죠. 그 실제로 예전에 그랬던 시절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짜릿한 설렘 요런 거 플러스 아까 얘기한 그 스릴러의 어떤 그 쪼는 맛. 그렇죠. 이게 몰입감이 장난이 네, 아니에요. 저 인간이 다음엔 또 무슨 짓을 저지를까. 이 스릴러의 쪼는 맛이 네. 결합돼 갖고 묘한 그 흥분과 쾌감을 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스릴러 하면 이제 범죄 스릴러라거나 네. 뭐 우리가 뭐 많이 리뷰를 하기도 했던 네. 이렇게 펀치나 이제 네. 그 황금의 제국처럼 이제 그 경제 혹은 법조 이런 쪽으로 얽혀 있고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런 경우에 많이 스릴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는 삶 속에서도 네. 사실 이렇게 그 무리 안에 질서가 있고 이제 그걸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 스릴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보여주는 심리 작품이죠. 관계랑 인간관계를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촘촘하게 묘사를 하면 이게 정말 어떤 스릴러 정통 스릴러 장르보다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준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네. 이런 거 같이 그렇죠. 작은 그런 걸 수도 우화, 있죠. 약간 예. 그 학교 내 그렇죠. 그 소집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상징하는 그렇죠.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일단은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면은 네. 이 드라마가 워낙 열성적인 팬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화 된다라는 소식이 이제 퍼지기도 전에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뭐 인기 있는 작품은 늘 그렇듯이 뭐 가상 캐스팅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배우들이 캐스팅될까 이런 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 유정의 역할은 진작부터 그 웹툰의 모습과 너무나 싱크로율이 100% 맞아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았던 박혜진이 캐스팅이 됐고요. 박혜진. 네. 이게 참 재밌었던 게 아예 드라마가 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남자 주인공이 아직 캐스팅이 안 된 상황이었을 때 버스 광고가 붙었어요. 뭐라고? 박혜진으로 해달라고? 예, 그 박혜진 배우에게 네. 그 당신의 유정을 기대합니다. 이런 버스 진짜? 광고가 붙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그래요? 광고는 누가 한 건가요, 그러면? 팬들이 한 거죠. 박혜진의 팬들이? 아니요. 아니, 시인트 시인트의 팬들이? 와,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팬들이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뭐 누가 어느 배우에 캐스팅됐다라면 쟤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캐스팅 된 게 아니라 물망에만 올랐던 거다라는 식으로 번복되는 사태도 있었던 터라 그 인터넷에 신조어도 있었어요. 치어머니라고. 시어머니. 네. 뭐 좀 극성 팬을 일컫는데요. 네. 좀 캐스팅이라든지 원작에 대해서 너무나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과열된 댓글을 다는 그런 무리들을 치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거에 집중적인 타겟이 된 배우가 이제 여주인공 홍설 역을 네. 맡은 김고은 씨예요. 네. 김고은 씨. 처음 캐스팅됐을 때부터 일단 외모부터가 그 웹툰의 홍설과 너무나 싱크로율이 안 맞는다. 웹툰을 보면은 네. 좀 예쁘지 않고 귀엽거든요. 그렇죠. 웹툰 그림체 자체가 네네. 그림체 자체는 순정만화풍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김고은 배우가 예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아, 아니, 미의 기준이 좀 그렇죠. 다른 거죠. 미의 기준. 그러니까 예. 되게 전형적인 미녀에다가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쿨시크한 쪽에 가까운 미녀였다면은 김고은 씨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미인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홍설의 외모는 아니었던 거죠. 일단 그 웹툰의 홍설은 네. 눈이 좀 크고 네. 이랬던 것 같은데 김고은 씨는 이제 웨커플에다가 이제 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약간 실눈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게
그 치어머니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외모가 김고은 씨가 안 예쁘다 이게 아니라 뭐 정성민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 뭐 치인트 같은 자체가 이제 그림체 자체는 굉장히 달달한 그런 순정 만화풍이지만 알고 보면 장르가 스릴러라는 이런 반전이 있는데 캐스팅에서도 그 느낌이 그대로 이어지길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남주인공인 박현진 씨처럼 좀 순정 만화풍 외모를 지닌 그런 배우 뒤에 굉장히 좀 예민하고 예리하고 이런 모습들을 기대를 했었던 건데 김고은 씨는 일단 외모부터가 굉장히 좀 섬세하고 예민한 그 웹툰의 그 속에 그 홍설의 진 면목을 이미 외모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그 캐스팅에서 논란이 좀 됐었던 경우죠. 근데 이제 네.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그 네. 논란이 굉장히 사그라들었다면서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그 오히려 제일 큰 반전이에요. 김고은 씨의 연기가 제일 돋보이고 있고요. 갈수록 굉장히 사랑스러운 홍설을 연기를 하고 있어서요. 또 이제 원작하고 드라마는 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죠.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겼던 거죠. 네. 많은 주변에 많은 이제 치인트에 네. 보통 치인트는 약간 여성 친화적인 약간 성격의 네. 드라마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 그럼요. 이분들 한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네. 그 김고은 씨의 매력에 빠져서 아, 그런가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 저도 기자님도, 그러고. 저도 그렇습니까? 김고은 씨가 요새 말 그대로 정말 개성적인 네. 미인. 예전에 전형적인 어떤 전통적인 미인과 달리 그 개성적인 미인이고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또 많이 매력을 못 느끼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김고은한테 이래서 빠져드는구나 사람들이 네. 그걸 딱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 여주인공들이 여성 팬들이 그 드라마의 남주인공에 많이 몰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김고은 씨에 굉장히 많이 몰입을 해서요.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김고은 씨의 입장에서 네. 김고은 그러니까 홍설의 네. 그 심리라든가 마음 이런 것들 드라마에서 굉장히 잘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남자 주인공 유정의 속마음은 거의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게 관건인 거죠. 감정이입을 네. 할 수가 없어. 유정한테. 가장 큰 미스테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초반부에는 그 유정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 존재인지가 잘 안 드러났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홍설의 시각으로 홍설의 입장에서 서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거니와 이게 원작에 비해서 훨씬 유정이 훨씬 더 한드화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서늘하고 조금 네. 더 이제 그 무시무시한 것 같은 인상을 남들이 있는 곳에서도 좀 더 보여주는 캐릭터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작의 유정이 조금 더 의문스럽고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존재 이런 느낌이라면은 드라마 속의 유정은 약간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게 만드는. 그렇죠. 좀 서늘한 표정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으니까요. 네. 심하게는 박혜진 씨가 네. 그 전에 한 OCN에서 한 드라마인가요? 좋은 친구들인지 뭐 그런 게 나쁜 친구들인가? 나쁜 친구들이었나요? 저기 죄송합니다. 나쁜 녀석들. 나쁜 녀석들인가? 자, 좋은 친구들과 나쁜 녀석들은 극과 극인데. 자, 유지영 PD 이거 편집해서 잘라내면 안 돼. 그대로 내보내야 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셋이 모였는데 지금. 네, 거기서 나쁜 녀석들. 예, 네. 사이코패스 그리고 사이코패스 역할을 나오잖아요. 네. 그 이미지가 그대로 온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이런 걸 다 공감 못하고 약간 이런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혜진 씨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얼굴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 원래 별그대에서도 그 신성록 씨가 맡았던 그 소시오패스 역할이 애초에 박혜진 씨한테 씨가. 갔었다고 야, 이 했나요? 박혜진 아니면 씨가 자기가 그 역할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했던지 하여튼 아무튼 둘 중에 그 하나예요. 역할과 네. 인연이 있었던 네. 배우고요. 뭐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작 팬들이 지지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네. 원작의 유정도 사실은 굉장히 스펙이 좋고 잘생긴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네. 이 원작에 보면은 그 연관 검색어가 유정 정체. 유정 흑마. 네. 그러니까 이 웹툰 원작부터가 이제 사실은 사랑을 하면 저 사람의 속마음이 뭘까 약간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렇죠. 예, 알 수 없어 하는 그런 심리를 반영한 설정이기도 한데요. 그 어쨌든 굉장히 좀 어떤 신정만의 전여정의 남주의 공식을 비껴난 네. 그런 유정의 미스테리한 캐릭터가 또 이 웹툰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드라마에서도 좀
그런 점들이 이제 박혜진 씨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죠. 여기서 뭐 간략한 줄거리라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김서인 평론가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네, 정말 주시죠. 간단해요. 그 홍설 일단 여주인공 홍설은 그 굉장히 좀 독립적인 여대생이죠. 뭐 일단 그게 배경은 서울에 있는 그 명문대학교 경영학과가 배경이고요. 연희대학교로 나오는데 그렇죠, 뭐 연희대학교. 연세대학교로 연상시키는. 네, 그래서 가장 1차적인 장르는 캠퍼스물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가 TV에서 접하는 이제 캠퍼스물이고요. 우리들의 천국 이후 네. 오랜만에 만나는. 그렇습니까? 노담회가 있었잖아요. 내일도 칸타빌레 그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찌됐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캠퍼스물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홍설이 맡은 여대생 캐릭터는 전형적인 요즘 대학생의 캐릭터를 그리고 있어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또 장학금 열심히 때문에 사는 대학생이에요. 그렇죠. 학점 하나에 1위 1비하는 그런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현실적인 대학생의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그 남주인공인 유정과 굉장히 묘한 악연으로 얽히고 오해가 쌓이게 돼서 좀 미묘한 괴롭힘을 받습니다. 학내에서 좀 그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유정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실 굉장한 엄친하고 이 학교 안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그 보이지 권력자. 않는 지배자, 네, 권력자. 지배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뒤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교묘하게 조정을 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홍설을 좀 따돌림을 시키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악연을 걷고 모든 로맨스가 그러하듯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조금씩 벗겨내고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발전하는 그런 로맨스의 공식을 계속 사귀게 따라가죠. 되죠. 그렇죠. 네. 저 유정이 네. 갑자기 홍설한테 사귀자 그러잖아요. 네. 그 약간 그 심리 변화가 그게 좀 문제예요. 안하다 이게 약간 그렇죠. 처음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건지 아니 처음엔 약간 좀 이상한데 이제 유정도 네. 약간 그래서 약간 괴롭히는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또 이게 사귀면서 굉장히 잘해주나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작을 안 본 사람이라도 네. 드라마에 대해서 일단 유정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진심을 잘 파악하기 힘든 캐릭터인데 그렇죠. 네. 갑자기 그렇게 괴롭히던 그 후배를 좀 잘해주고 그러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또 사귀자 그러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모습이 드라마에서 그게 너무나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캐릭터의 어떤 그 속내를 보여주지 않기 위한 설정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감정의 점프가 심해서요. 그 그래도 부분에 대해서는 힌트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대사 중에 은연 중에 나오는 것 중에 네. 다른 사람은 자기를 다 진짜 엄친하고 다들 그렇죠. 약간 떠받들어주고 약간 이러는데 네. 아니면 자기한테서 뭔가 얻어가려고 하고 그렇죠. 이용하거나. 하죠. 네. 근데 홍설은 그렇지 않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를 대하는구나 해서 매력을 느낀 걸로 이렇게 그렇죠. 약간 어렴풋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거나 혹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 스릴러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소름 돋을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로맨스물로 갈 때는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판타지가 되는. 그렇죠. 홍설이라는 한 여자 주인공을 놓고 유정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남자가 하나 더 등장해요. 그럼요. 삼각관계. 네. TVN 드라마는 또 어. 그 꼬미남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응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주변에 항상 다수의 꼬미남들을 배치를 시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서강준이 연기하는 백인호라는 캐릭터가 네. 이제 유정과 전혀 정반대되는 이미지로 또 홍설에게 순정을 바치는 그런 유정이 남자가 모범생이라면은 백인호는 양아치 캐릭터로 나오죠. 나오죠. 좀 터프한 매력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스릴러 파트에서 로맨스 파트로 내려올 때의 어떤 그 현실 감각의 원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스릴러 부분이 이렇게까지 그 실감력이 그려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이렇게 감정의 비약이 생기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극사실화로 막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추상화로 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갑자기 홍설을 좋아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연관 검색어에 이제 유정 흑막, 유정 진심, 속내 뭐 이런 정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웹툰에서는 그 부분이 좀 비교적 그 세밀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공들여서 그려지는데 드라마에서는 이게 전형적인 한국 로맨스의 공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을 해요. 오죽하면 이제 서양 팬들이 한국 드라마의 공식 중에 몇 가지 공통점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뭐 사회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키스가 반드시 등장을 하고 몇 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공식이 나올 정도로 이 순간쯤에는 분명히 뭐 남자 주인공의 고백이 있거나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뭐 그냥 굉장히 기계적인 전개에 의해서 로맨스가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연출을 네. 그냥 이해가 안 가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로맨스 그 달달한 장면 정말 연출을 잘했어요. 난 둘이 처음에 네. 이제 뭐 뽀뽀를 하고 네. 차에서 뽀뽀를 하나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공원 벤치에서 첫 키스를 하는 장면. 이런 거 정말 보면 가슴이 막 뛰거든요. 제가 가슴이 안 뛴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네. 가슴이 안 뛴 지 오래되셨으면 네. 그 흉부외과를 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된 거예요. 이 드라마가 네. 트윈트가 진짜 흉부외과 의사가 된 것처럼 내 심장에 다시 자극을 준 거죠. 근데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이윤정 PD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게 네. 또 이윤정 PD의 가장 큰 장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윤정 PD가 그동안 계속 이제 청춘 성장물을 해왔었는데 그 얘기는 별다른 얘기는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성장통이 있고 결국에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뭐 사랑도 찾고 꿈도 찾고 이런 얘기인데 그 줄거리보다 어떤 서사로 그걸 표현하기보다 그 순간순간의 어떤 청춘의 반짝이는 순간들, 그 로맨스라면 이제 그 감정에 떨리는 순간들, 그 순간을 그 시간만큼은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연출을 해요. 그 이윤정 PD 이름이 낯선 분들은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프린스 1호점을 안 본 사람도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이 탁 트여 있는 옥상에서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이제 이선균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으면은 그 카페 그렇죠. 저 부암동에 있는 삼모퉁이라는 카페인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 카페를 장소적인가? 이제 이선균의 작업실로 이제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페 손님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특히. 네.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연인한테 멀리서 전화로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 그러니까 이건 드라마를 안 본 사람도 네. 무슨 맥락인지 몰라도 네. 이 장면의 아름다운 만큼 모두가 아는 건 거죠. 저 그 노래 그 노래방에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 드라마 이후. 예, 별로 네. 알고 싶지 않고요. 예. 다음 회식 때 한번 제가. 네? 아무튼 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뇌리에 남는 장면을 그렇죠. 이렇게 잘 담아내는. 그러니까 정서를 건드릴 줄 아는 감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 네. 뭐 이성 이거보다는 정말 가슴을 건드릴 줄 아는. 그렇죠. 청춘물은 일단 감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성 연출에 되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연출자고 저는 이윤정 PD의 일단 데뷔작인 그 태능 선수촌. 야, 부터 시작을 저는 해서요. 태능 선수촌이 네. 커피 프린스 1호점보다 더 잘 만든 드라마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이윤정 그건 진짜 PD의 걸작이에요, 필모를 걸작. 아는 분들은 네. 이제 그거를 최고로 네. 항상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윤정 PD의 걸작일 뿐만이 아니라 네. 한국 그 드라마사의 어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청춘물의 네. 그 그렇죠. 탑 순위 안에 들어가는 네, 네. 그런 작품인데요. 그 드라마로 해서 이선균 씨가 주목을 받았고. 그렇죠. 네. 뭐 이민기 씨도 이민기, 그걸 그렇죠. 통해서 예. 주목받았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부르면서 좋아하는 팬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다음부터 우리 민기라고 부르면서 네. 민키 이렇게 네. 부르면서 좋아하는 팬들이 생겼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태능 선수촌하고 커피 프린스 두 작품만 거론을 해도 그렇죠. 알 수 있듯이 이윤정 PD 같은 경우에는 그 청춘들이 머무르는 어떤 공간, 한정된 공간에서의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잘 연출을 했네요. 그래서 어떤 공간의 소품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항상 음악 감독으로 같이 작업을 하는 그 티어라이너. 굉장히 감성적인 음악들이 티어라이너를 빼놓을 수 없어요. 티어라이너가 당시에 뭐 태능 선수촌도 그렇고 네. 커피 프린스 1호점도 그렇고 우리 인디 음악이랑 또 외국의 팝을 정말 좋은 팝을 기가 막히게 써요. 네. 아주. 그러니까 서사로 표현하지 않아도 네. 그 여백을 음악으로 바로 전달하니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네. 그 설레임 이런 순간들이 다가오는 거죠. 이번 치즈 인더 트랩도 이제 티어라이너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티어라이너 다른 가수들이 부른 노래도 넣고 본인이 작곡한 이제 연주 음악 이런 거 넣는데 항상 그 긴장감이 흐를 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띵디리리 띵띵. 제가 하니까 전혀 정확한가요? 긴장감이 안 생겨요. 그 있습니다. 하여튼 네. 네. 그 음악 지금
그게 딱 나오면은 왠지 막 손발에 막 땀이 막 흐르고 저희 프로그램 긴장되고. 병원에 가셔봐야겠어 진짜. 저희 프로그램을 그 옛날에 한겨레 TV 시절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멘트를 하실 때 제 표정이 굉장히 썩어 있어요. 내가 이걸 들어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돈 받고 이거를 찍을 때는 그래도 그냥 그 표정만 짓고 넘어갔는데 이건 내가 돈을 내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 그러니까요. 예, 새해도 변함이 없으시고. 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딩디리딩딩딩. 굉장히 긴장감 대신 굉장히 방정맞은 느낌이 드네요. 예. 네. 뭐 그래도 아시니까 다행이에요. 아무튼 어떤 티어라이너가 그런 네. 지금 들으신 것과는 사뭇 다른 음률로 네. 그 긴장감을 조성하는 네. 어떤 그런 순간에 오. 방점을 찍어주기도 네네. 하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유정 PD한테는 작가보다 더 중요한 네, 네. 협력자가 천군만마죠. 티어라이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연출에 굉장히 그 정통한 그런 감독이라서요. 이번에 또 한정된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이 있는 그런 네. 캠퍼스가 아니라 굉장히 살벌한 그렇죠. 그 정글과도 같은 캠퍼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윤정 PD의 굉장히 감성이 많이 끼어들 여지는 좀 적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도 뭐 가령 백인호와 그 홍설이 이제 비 맞으면서 달려가는 시인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그런 장면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드라마에서 진짜 뭐 진짜 열대 굉장히 우린 좋아해요. 기후. 예, 유정 비가 많이 PD가 또 옵니다. 네. 비 오는 장면을 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청춘 하면은 뭔가 비 이렇게 연관될 정도로 비 씬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예쁜 장면들을 잘 연출을 해냅니다. 이 치인트의 매력 중에 하나는 네. 그 둘의 로맨스와 약간 또 묘한 로맨스와 스릴러 사이에 네. 밀당, 이 줄다리기 이런 네. 것도 있고요. 또 하나의 재미는 요새 캠퍼스 대학생들의 모습. 제가 다닐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린 보면서 정말 좀 널널하게 다니는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널널했고 조별 과제 이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학교를 들어가서 네. 중간에 아주 오랜 기간 쉬고 네. 2010년대 초반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저만 하더라도 그런 변화를 많이 느꼈거든요, 굉장히. 근데 앞에 계신 두 분은 이제 저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네. 학교를 다니셨으니까 네. 그렇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크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즘의 대학 문화를 보는 네. 그런 재미도 있는데 사실 뭐 우리만 해도 지금 대학 문화와 그때 우리가 겪은 대학 문화는 많이 달라서 엄청 다르죠. 공감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치엔트에서는 어떤 순간마저 스릴러가 되냐면 홍설이 굉장히 엄격한 교수의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컴퓨터 안에만 그 파일이 있는데 출력을 못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학점 하나가 그 레포트에 달려 있으니까 그게 엄청난 긴장감인데 우리 때는 저 워드 치지도 않고요. 손으로 다 수기로 다 썼잖아요. 손으로 다 써서 냈거든. 이게 그게 스릴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워드 프로세스로 치라고 내라는데 이거 뭐 컴퓨터도 없고 어디서 쳐야 되는지. 저희 때는 그 왜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네. 굉장히 팔랑팔랑거리는 야. 되게 죄송합니다. 286 얘기하지 마시고요. 민망해 죽겠어. 아,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네. 옛날 사람들 진짜. 하여튼 뭐 요새는 막 그 강의실에 아예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조별 과제 뭐 분담을 하고 네. 각자의 역할을 해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농땡이 치고 이러면 혼자 홍설 혼자 막 속 끓이고 하다가 그렇죠. 자기가 독박 쓰고 다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던데 네. 요새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그걸 궁금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학생들, 그렇죠. 요즘 대학생들한테는 네.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바로 팀플입니다. 저희 팀플.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네. 20대 분들도 많으시지만 네. 서기자님 연배의 분들도 네. 많이 들으시기 네, 때문에 네, 네. 약간 세대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지금 대학 생활을 가장 최근에 지금도 네. 하고 있나요? 지금 유지영 뭐 PD가? 이 앞도 바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하고 생활 있지만 지금. 이 간극이 너무 넓어 지금 네. 대학 생활을 10몇 년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네. 대학을 다닌 횟수보다 휴학 내지는 이제 네. 뭐 다른 일을 한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대학 생활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약간 제가 치인트를 좀 못 견디는 지점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치인트를 못 견디는지를 한번 요새 대학생은 어떤지를 들어보면서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네. 유지영 PD를 우리가 소환해서 네.
저 얘기를 한번 증언을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여러분들 네. 그 공개 방송 같은데 오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유지영 PD가 저희 그 한겨레 TV 있던 시절에 네네. 그 조소영 PD하고 사투리를 안 쓰는 조소영 PD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말투라거나 낯가림이라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끝자리도 같은 영이야 또 네. 지영, 네. 소영. 네. 네. 자, 자,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시죠. 네. 네, 이제 유지영 PD도 모시고 지금 저 대학교 재학 중인가요? 졸업을 했나요? 네, 저는 작년 8월에 졸업했습니다. 아, 졸업했어요. 네. 우리 그 UPD 인사도 안 시키고 이렇게 바로 유지영 PD 저기 청취자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잉여사롱 엔지니어 맡고 있는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올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호구 조사를 못해. 네, 26입니다. 26이요. 네. 아, 반짝반짝하네요. 어. 이 치인트 세대네요. 네. 그러네. 약간 홍설과 나이가 홍설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군요. 홍설은 지금 대학생들이 몇 살인지 모르죠? 원래 한 27, 8살까지도 대학생 아니에요? 그건 남자들이나 그렇죠. 저 어. 군대를 다녀오니까. 어. 근데 요새는 그 여자분들도 홍설도 그렇지만 네. 뭐 한 학기 1년 다니고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고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그런 그렇게 경우가 하기도 많죠. 하고 또 네. 뭐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네. 자꾸 휴학을 해서 학교에 적을 두는 기간을 좀 늘려가는 추세라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좀 학교를 더 다닌 건가요? 그래서 평소보다? 네, 저는 1년 반 정도 더 네. 다녔어요. 네. 뭐 낙제 받고 이래서 더 다닌 건 아니고.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학점 관리 네. 굉장히 오. 침나게 하는 사람이다. 아, 홍설이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네. 평점이 몇이에요? 그래서 졸업 평점. 높진 않은데. 아주 면접관이에요. 뭐예요? 높진 않은 뭐. 취직시켜줄 거야? 자, 앞으로 포부를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네. 제 또래들하고도 약간 안 맞게 네. 평점이 뭐 3점 아래로 내려가서 뭐 2점대여도 뭐 어때? 그냥 내가 그렇죠. 대학생활 즐거우면 됐지 하면서 우리 학점 진짜 신경 안 썼거든. 약간 그런 세대였는데 그게 저만 하더라도 제 세대에서는 약간 그게 별난 인간 취급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 세대에 갔는데 평점이 2점대다 그러면은 미친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새 취업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학점을 굉장히 높게 맞고 네. 거기 플러스 뭐 다른 스펙을 쌓는다든지 뭐 토익을 뭐 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학점에 다들 굉장히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팀플 하면서도 저는 팀플이 잔인한 게 내가 열심히 해도 네. 같은 팀원이 제대로 못하면 나까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제가 약간 어. 학점벌레라서 어. 학점을 엄청 신경을 많이 네. 썼어요. 대학 다닐 때. 학점충. 네, 학점충. 진짜 학점충이었는데 그래서 팀플 같은 걸 하면 저는 주로 마지막에 이제 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홍설 같은 역할인가요? 이게 집착하는 사람이 어. 이렇게 결국엔 하게 네, 되죠. 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혼자 약간 책임감 강하고 네. 학점 잘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제가 사실 서리한테 되게 이입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팀플 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야. 네, 실제로 그 나가서 이제 뭔가 발표를 망치거나 이러면 등에서 이렇게 막 갑자기 차가운 물이 쫙 이렇게 요새 그 광고 있잖아요. 영어 무슨 저기 외국인이 말을 걸면은 갑자기 머리에서 물이 쫄쫄 흐르는 거. 스피킹 맥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 드라마에 보면 근데 이제 그 상철 선배인가 이런 진짜 무임승차. 네. 그렇죠. 또 이 치인트의 가장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정말 바람 캐릭터라고 하죠. 흔히 암 유발한다라는 암 유발자. 네, 그래서 네. 바람 캐릭터들이 발암 그러니까. 네, 엄청 등장을 해요.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전에 있던 그 캠퍼스물하고는 전혀 이제 좀 달라진 그런 지점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우리들의 천국 이런 데서는 그런 악역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있어봤자 뭐 그냥 조금 진상 이 정도, 비호감 이 조금 정도. 뺀질거리는 정도 이 그렇죠. 정도인데. 이거는 인간관계를 진짜 좁디 좁은 캠퍼스 안으로 축소를 시켜놨기 때문에 단지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단지 비호감이지만 그 안에서는 관계를 얼마든지 엄청나게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 이런 바람 캐릭터들이 좀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상철 선배. 김상철이라는 야, 대표적인
하는 역대급 족족. 민폐, 민폐요. 제일 선배인 것 같으면서도 항상 민폐를 제일 많이 끼치고 그렇죠. 서리를 괴롭히는. 실제로 팀플 할 때 그런 분도 있었나요? 네, 그럼요. 그분 빨리 저 실명을 대면서 여기서 복수를 해 여기서. 나를 괴롭혔던 유형의 인간들. 아니 약간 불안한 게 제가 그 유피디하고 한번 팀플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굳이 A 씨라고는 야. 얘기하지 말고요. 자 그럼 그 사람이 동교동에서 하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이승환 씨 왜 그랬나요 그때? 제가 그때 굉장히 바빴고요. 점수는 그래서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습니다. 대신 저 유지영 PD가 점수가 깎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잘 나오고. 실제로 제일 스트레스 받는 유형의 오. 조언들이 어떤 조언들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해와라 이러면은 핑계 대고 안 하고. 네, 뭐 저 상철 선배랑 똑같네. 내가 뭐 집에 일이 있어서 네, 뭐 자꾸 누가 못해. 돌아가셨다거나. 근데 팽팽 놀고 있고 술 먹고 있고. 네. 그때 왜 술 먹었어요? 그럼 그때 그때 거짓말 왜 했어? 간이 안 좋아서 술 안 먹는 사람이 이거 뻔히 알면서 참 예, 정론직 필요하셔야 돼요 기자님께서 오늘도 네. 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수업을 짤 때 아예 팀플을 없는 수업만 따로 선택해서 듣기도 하고 네. 네, 뭐 경영학과는 그게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로 나오잖아요. 네,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팀플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가 보죠? 네, 거의 뭐 웬만한 수업은 다 있고 없는 게 드물 정도로. 네 없는 게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막 수강 신청하려고 막 광크라고 이거 네네. 이런 것도 나오고. 서로 진짜. 일단 자리부터 맡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뛰죠 초르지면서. 그러니까 약간 위성식에 딱 뛰어가지고 학점 잘 주는 초를. 교수님 수업을 듣는다든지 네. 팀플 없는 거 이런 걸 또 찾아서 네. 이게 광크라는 그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 하나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그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대학생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이미 일상 자체가 스릴러인 거야. 캠퍼스의 일상 그러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수강 신청을 할 때 네. 인기 과목은 정말 몇 초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되게 목숨을 걸고 하는데 이게 그 직전 학기에서 평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뭐 몇 학점을 더 들을 수 있고 그럼 뭐 연속으로 평점을 아주 높게 유지하면은 남들보다 들을 수 있는 학점이 많아져요. 신청을 할 수 있는 학점이. 근데 그러면 일단 수강 신청을 해놓을 수 있는 과목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짜르락 해놓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봤을 때 이 과목은 아니다 하면은 이제 취소를 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게 또 학점 관리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 거죠. 우리 때는 수강 신청을 어떻게 했나요? 거의 컴퓨터로 했을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냈나? 그것도 지금 기억도 안 나죠? 전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종이에 적어갖고 막 달리기를 했나 우리? 아니요. 그때도 뭔가 컴퓨터로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들 지금 김영삼 때 기억을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네, 뭔가 그랬구나. 했었던 거 486 컴퓨터, 막 386 컴퓨터 이런 걸로 했었던 것 같고요. 네, 20대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대학 합격자 명단이 정문에 붙어 있던 그렇죠. 시절이었어요. 그때 벽보로 붙었거든요. 그때 이거 보세요. 옆에 UPD가 이러면서 벽보로 붙고 전화 ARS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전화해서 합격자 조회를 하고 네. 그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이 드라마를 소개를 할 때 뭐 이게 우리들의 일거러진 영웅처럼 우리 현실에 대한 어떤 우화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팀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진짜 어떤 개인의 성과 이런 것보다 조직 서열 이런 거에 굉장히 목숨 거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항상 이렇게 공동 작업을 공동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할 때 무임승차하는 인간이 있고 앞에서 정치질을 굉장히 잘해서 앞에서 목소리만 크게 하고 뭔가 이렇게 실적을 저 사람이 낸 것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싹 자기 공으로 가로채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네.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형들을 이제 팀플레이를 통해서 그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 이제 아까 녹음하기 전에 미디어 카페 후 앞에서 이제 차 마시면서 서 기자님이 근데 그렇게 팀플을 많이 하느냐.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누구는 뭐를 이렇게 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은 좀 힘든 게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팀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 팀원들끼리 그 상호 평가서 네, 맞아요. 이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를 적어서 내라. 맞아요. 그냥 결과물만 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상대들을 같이 그렇죠. 일했던 팀원들을 또 평가하는 이 사람은 저 일을 거의 안 했어요 막 그러면서 네. 이렇게 뭐 이 사람은 뭐 너무 독단적으로 해서 어. 뭐 협력이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상호 평가서를 내게 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 그게 팀 한번 인간관계를 팀플하고 얼마나 하고 망치는 나면은 거예요. 서로 안 볼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네 명이 폐허가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관계가. 보세요. 제가 UPD하고 같이 팀플을 했지만 아.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니 뭐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했다면서요 갑자기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우리 팟캐스트 해야 되니까 잠깐 와라 그래갖고 지금 불려왔다고 들었는데 예, 여러분 지금 그 국민주신문 한겨레신문의 수덕민 기자님께서 사실 왜곡을 하시는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네, 유지영 PD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저봐. 네, 유지영 PD의 수첩에는 아마 네. 이승환의 연관 검색어로 어. 이승환 흑막 뭐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에피소드가 좀 공감이 갔어요? 요즘 대학 생활의 살풍경을 잘 보여준다 뭐 이런 게 있었나? 홍서를 따라하는 친구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네. 그 민선 이름이 뭐죠? 섀도우 스토키의 손민수. 아 송민수, 조민수인가 송민수인가. 네, 손민수. 갑자기 되게 얌전하고 그냥 말없이 있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홍설과 똑같은 스타일하고 나타나서 근데 그게 굉장히 그것도 잘 그런 관찰한 거예요. 경우도 있나요, 진짜?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대를 나왔는데요. 네네네. 여대 안에서는 네. 그게 서로 상대의 뭐 스타일 뭐 그런 거를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그런 게 되게 민감해요. 어느 날 뭐 저 친구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다.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겹친다. 네. 이런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특징을 잘 잡아낸 거죠. 여기서는 그런 캐릭터 하나 자체도 이제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되는가 이런 거가 결코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극대화를 시켰을 뿐이지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또 되게 잘 그려낸 거죠. 주로 그때 따라 입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저 때는 뭐 브랜드 자체부터 잘 신경을 안 썼어요. 우리는 뭐 아무리 조나 씨 세대 신세대라고는 아니신가요? 아니 그때는 뭐 사실 뱅뱅 이런 거 있긴 했었는데 그 3대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따노, 이랜드, 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따 보면 다 겹쳐 옷이. 3대 브랜드 이거 다 옷이 겹쳤어. 그러니까 뭐 서로 의도적으로 따라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뭐 여기저기 매장도 많고 그렇죠. 사서 입다 보면은 근데 겹치거든요. 이게. 우리는 서로의 스타일을 따라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연예인들 스타일을 주로 어, 따라했죠. 그렇죠. 뭐 심은하 립스틱을 바른다든지 이영애 립스틱. 시문화를 따라했다고. 그때 마지막 승부에 나왔던 네. 심은하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한다든지 뭐 네. 주로 연예인 따라잡기에 있었고요.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 개념이 아직은 서 있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변한 거죠. 옛날에 비해서 그런 거 하나 자체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지금 좀 왜곡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가 손민수죠. 그 아까 또 이제 그 팀플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도입된 이유가 결국 기업에 나중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팀원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는가, 얼마나 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자기 역할을 잘 찾고 그럴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은 기업에서 이 사람을 잘 부릴 수 있는가 하는 그렇죠. 업무 적합성을 보기 위해서 도입된 거거든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네. 훈련한다는 취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조직에 있는 사람을 그 조직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러니까 거죠. 아까 네. 이제 서 기자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천국 이후로 네. 되게 오랜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학 자체가 네. 우리들의 천국 시절의 대학이 아닌 거죠. 맞아요. 우리들의 천국은 뭐 공부한 장면이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펑펑 놀고 뭐 연애하고 이런 것만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천국은. 네. 실제로도 뭐 실제로 아니, 우리는 저- 그때 네.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생 공부.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 공부. 옛날 사람들 진짜 그때 인생 공부를 해서 이렇게 네. 훌륭하게 된 거예요,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캠퍼스 드라마에서 네. 독서실에 나오면은 그러니까 도서관에 나오면은 이렇게 도서관 실은 다 이런 식이었어요. 야 뭐해 나가자
정도인 거예요. 근데 치인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스터디 모임 하는 것 자체가 네. 무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터디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갈등의 요소인 거고 네. 그렇죠. 예. 그 스터디 안에 들어가서도 그 미묘한 권력 관계 어떤 사람한테 내가 조금 붙어야 조금 더 유리할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거든요. 인간관계에 계산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이 드라마의 어떤 스릴러적인 긴장감 네. 그런 데서 오는 거죠. 굉장히 냉철한 현실 인식 이런 데서 네. 오는 거죠. 또 그 홍서를 괴롭혔던 약간 스토커로 나오는 약간이 남자 아니라 동기도 있잖아요. 엄청난 스토커, 엄청난 범죄자, 스토커인데. 범죄자. 예. 근데 약간 지금까지 전개상을 보면은 그 스토킹을 하도록 네. 유정 선배가 뒤에서 약간 조정을 한 듯한 그렇죠.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도대체 유정의 정체는 뭔지 끝까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유정이 네. 홍서를 찍었을 때 말 그대로 찍어서 좀 괴롭혔을 때 괴롭히는 방식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자기가 직접 움직이지는 않고 자신은 저 멀찍이 있는데 이제 머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간관계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항상 여기에서 긴장감을 일으키는 방식은 사람의 관계를 왜곡시켜가지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유정이 그렇게 사람을 조정할 때 그 스토커도 불을 붙인 거죠.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야, 설이가 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찔러서 이 스토킹 말 그대로 범죄자를 양산을 해낸 거죠. 그 제가 사실은 이런 인간관계가 네. 너무 싫어서 제가 OT도 한 번도 안 갔고요. MT도 한 번도 안 갔고 과방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였네. 자발적인 아싸로 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학회도 들어간 적 없고 스터디도 들어간 적 없고 제가 04학번인데 동아리를 처음 들어간 게 2013년인가 그랬거든요. 아니 2014년인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리고 있는 이 사회상이라거나 어떤 제가 아까 웹툰도 싫어하고 드라마도 싫어한다고 한 이유가 네. 이 꼴 저 꼴을 보기 싫어서 저는 약간 좀 혼자 되는 타입이었고 제가 전공한 사회학이란 이 학과 특성상 조금 아싸가 돼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이 한 마리의 고독한 하이에나 같은 네. 그런 이승한 평론가. 예.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원래 알기도 힘들거든요. 학교 안 오고 막 이제 그러니까 되게 운이 없는 거죠. 이 친구가. 원래 후배들도 잘 모르고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전 저희 학과 후배들 몰라요. 이제. 오, 예. 그러니까. 그 유지영 PD는 저기 학과가 이제 국문학과였죠. 또 과도 다르고. 그거였어요. 그 국문과도 약간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가요? 저는 완벽히 인싸는 아니었는데 학점 중이었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또 아싸면은 학점 따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또 인싸와 아싸라고 부르는군요. 네. 야, 오늘 많이 배우네. 인싸, 아싸. 네. 이하세요. 아싸하면 노래방밖에 기억 못 하시는 그러니까 거니까. 난 처음에 잉싸 해갖고 인싸? 잉여사로? 인사이더. 그러니까. 예, 네. 인사이더, 네. 아웃사이더. 예. 앞으로 줄임말 금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학과에서 이제 족보가 돌거든요. 시험 족보가. 근데 시험 문제 이제 나온 네, 거. 문제은행이.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뭐 학과에서 모임을 한다든지 이제 학생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받기가 수월하고요. 아니면은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예전에 나왔던 문제, 이번에 나오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아싸로 지내면 조금 오히려 학점 따기 힘든 과들이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이 이거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구나. 메인스트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학점을 잘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유정이라는 캐릭터가 뭐 스펙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배자로 군림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별 특성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한 명의 영향력 있는 선배가 목소리를 내서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과도 있고 에이 저게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처럼 뭐 학점이 거의 이제 선동률 방어율이 나와도 뭐 까짓 뭐 이번 학기 뭐 망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인간도 있죠.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10년 넘게 다니고 있죠. 제가 참여정부 2년 차에 학교에 들어왔는데 예, 아무튼 정권이 몇 번 바뀐 거야 지금? 예, 제가 지금 대통령을 네. 3명째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 나올 때까지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악담인가? 네. 아무튼 예. 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지만 특히 이제 그런 범죄에 가까운 행동에 또 타깃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여대생이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홍설이 또 그 적어도 그런 인간관계를 뭐 대놓고 망가뜨리면 안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되는 그런 미소, 그러니까 정치적인 미소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오영곤 같은 캐릭터가 이제 스토킹을 그런 범죄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라는 것도 이제 시즌 더 트랩에서 잘 보여준 거죠. 그 사실은 제일 공포스러운 캐릭터가 오영곤 캐릭터. 오영곤. 물론 드라마 안에서는 좀 그 내용이 많이 축소됐다고 해요. 네네. 그 웹툰에서는 훨씬 더 웹툰에서 더 강렬한 캐릭터로 나오는군요. 그렇죠. 굉장히 좀 기간이 길고 또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지영 PD가 또 웹툰 원작의 열렬한 팬이라고 들었는데 이 웹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010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 빠뜨리지 않고 다 보셨어요? 아니, 시어머니였나요 혹시? 시어머니?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네. 그게 이제 설이랑 유정이랑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점점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어? 아 네. 역시 썸 타는 단계가 돼요. 그게 아니고 저 팀플하고 이런 거 뭐 감정 몰입해서 보다가 로맨스 막 나오니까 이거 나랑은 좀 먼 얘기 같은데. 감정 몰입하면서 보면서 이승을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정 선배 같은 사람이 현실에는 없음을 절망하면서 네, 야 이거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좀 재미가 떨어진 건가요? 흥미를 좀 잃은 거예요? 네, 저한테는 그래요. 저나 제 친구들 네. 또 거기 그 부분이 약간 고비이지 않았나. 근데 네. 드라마에서는 되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엄청 그 빨리 부분이. 전개가 돼요. 뭐 이게 뭐 거의 200몇 화짜리를 네. 이렇게 그 20화에 줄이다 보니까 네. 아니 16화에 줄. 그렇죠. 16화짜리인가요? 16화짜리죠. 야 벌써 그러면 저 반을 절반을 했네. 녹음한 시점에서 절반이 지나간 거죠. 네, 절반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이게 웹툰이 아직 연재 중이기 때문에 원작과 또 다른 결말이 될 수도 있다고는 그렇겠네. 하는데요. 네. 뭐 그래봤자 한국의 전형적인 드라마의 결말을 따라가겠죠. 어쨌든 남은 화도 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 지금까지 지금 8화까지 방송됐죠. 네. 정말 숨가쁘게 미드를 이어보듯이 네. 쫙 이어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 오랜만에 현실적인 캠퍼스 네. 풍경을 보여준 그런 드라마고 뭐 지금까지 또 청춘물에서 굉장히 곱게 잘 포장을 하려고 또 뭐 어찌됐건 이게 낭만이라는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뭔가 낭만성을 그 불어 넣으려고 애쓰는 그런 드라마가 주류를 이루다가 그런 살풍경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섬세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를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그 장르사에서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보면 제목도 정말 잘 지었어요. 네. 치즈 인 더 트랩. 그렇죠. 영문학 박사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지덫에 이제 이거 뭐 영문학 치즈- 박사 이런 거 상관없잖아. 아니 발음 구리다고 뭐라고 했길래 내가 아, 제가 언제 구리다 그랬어요. 한국적이라고 구수하다고. 했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죠. 네, 이게 서 기자님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되게 쉬어가는 그 쪼가 있어요. 치즈 인더 트랩 그거에 바로. 구수하게. 네. 자, 그렇죠. 치즈 인 더 트랩. 네, 이거. 네. 네네. 하여튼 이게 뭔가 쥐덫에 있는 치즈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맛있고 유혹적이고 매력적이지만 거기에 심취하다 보면 내가 쥐덫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 그렇죠. 약간 홍설도 그럼 그 유정 선배의 그 달콤한 연애 이게 매달리다가 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네. 이게 그 홍설의 시점에서 본 유정인 거다 네, 제목이 네. 상징하는 게 그렇게 오. 또 해석을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등장인물에게 그 지금의 이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관 자체를 그렇죠. 압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무엇도 많이 취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끊임없이 긴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 밸런스를 잡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그 어떤 왕따가 되어 있다라거나 네. 범죄의 네. 대상이 되어 있다라거나 뭐 혹은 뭐 공공연한 게 뭐 위선자라고 몰린다라거나 이게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씁쓸한 인간관계 자체를 상징하는 게 치즈 인 더 트랩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상비되어 있는 그 캠퍼스 풍경을 이제
굉장히 적절하게 잘 나타내는 제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마냥 이게 좀 달콤한 로맨스, 물론 그 자체로 접근해도 충분히 재밌는 드라마인데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쟤 여주인공인데 남자 주인공이 저렇게 멋있고 잘해주는데 왜 자꾸 의심을 하지? 이러면서 또 홍서를 욕하기 시작해요. 네. 그런 댓글들이 또 있어요. 아 진짜? 네. 이야.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랑을 확인을 하고 연애를 하기로 했으면 서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이제 홍설이 또 다른 그 남자 캐릭터 그 백인호와도 가까워지는. 사실 여기에서 그 달달한 장면을 백인호와 많이 연출을 해요. 둘이 피아노 같이 연주하는 그렇죠. 장면. 또 그거 진짜 야, 명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거 미래에서 나온 듯한 장면을 그래서 이거 둘이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거리를 두고 보면은 온갖 판타지를 다 그 설정을 해놓은 거기 네. 때문에 마냥 즐거운데 뭐 이 남자는 어떻고 저 남자는 어때요? 한 명 성화준이고 한 명 네. 박해진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한 주인공에서 특히 우리나라 그 로맨스 팬들은 여주인공도 그렇고 남주인공도 그렇고 순정을 원하잖아요.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어떤 절대 순정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좀 로맨스에 있어서 자꾸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는 거죠. 근데 맞다. 얼마 전에 어저께였나요? 그 네. 한겨레 신문의 황진미 평론가가 TV 톡톡을 연재를 하는데 오늘 아침자 신문에 쓴 것 네네 같아요. 치엔트를 다뤘어요. 나쁜 남자. 그렇죠. 뭐 약간 나쁜 왜 남자 나쁜 남자에게 빠지는가 뭐 이런 식이었나요? 네, 네. 나쁜 남자를 하여튼 제목에 나쁜 남자가 들어가든. 그러니까 나쁜 남자지만 자기한테는 또 잘해주는 약간 그렇죠. 이런 남자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그 로맨스라는 장르가 그런 일명 내 여자에게 차갑지만 내 여자에게만은 따뜻하겠지라는 그렇죠. 네. 그 사도남 나쁜 남자 네. 캐릭터를 얼마나 안이하게 반복을 해왔나. 이게 여성들의 판타지일 거야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반복을 해왔나라는 점을 이제 잘 지적을 해준 거죠. 근데 그런 안이한 공식들이 놓치고 있는 허점. 정말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일까? 나한테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나빠도 되는 걸까? 그렇죠.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맞아요. 보통 네. 다른 사람한테는 좀 거칠게 대하고 해도 나한테만 그렇죠. 잘해주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고 더 이제 환상일 거라고 그게 착각을 더 하는 거죠. 위험한 네. 거고 나한테 잘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쁘지 않은 사람일까를 끊임없이 그렇죠. 의심하고 이제 홍설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어떤 모범례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쪽으로 제시를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네.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라고 해서 주덫에 걸리지 말고 네.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의심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지는 그렇죠. 않는지. 거기에 또 정당하게 비판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잘하는 남자는커녕 일단 나한테 잘하는 괜찮은 남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돼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황진미 선생님 글을 아직 못 읽어봤는데,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드라마가 계속 불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미묘한 권력 관계나 자기가 얻어야 되는 이득 때문에 사실 소리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간단하게 풀릴 만한 오해 같은 것들을 정치적 안배를 하다 오히려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꼬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갑갑했던 터라 계속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계속 이렇게 약간 팔짱을 끼고 듣게 되네요. 예. 하여튼 끝까지 안티 치인트의 어떤 그렇다기보단 안티라기보단 설득이 안 된 거지 그 세계에. 네. 그러니까 원작에는 적어도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드라마에서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잘 표현을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많이 순화됐어요. 한국 드라마가 요구하는 그런 남주인공상으로 많이 그래도 순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원작의 그 섬세한 부분까지 다 보여주진 못하지만 적어도 기존의 한국 드라마가 그냥 편리하게 설정해왔던 남주인공 캐릭터의 어떤 균열을 보여주고 거기에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여자 주인공이 네.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원작의 그러한 면을 그 드라마화되면서 사람들이 홍설에게 굉장히 요구를 했는데 홍설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만 순화된 게 아니라 홍설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좀 전형적인 캔디에 가깝게 네.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죠. 예, 확실히. 일부 처음에 김고은 씨 혀접는 연기가 정말 예.
일단 거기에서부터 덜컥하면서 내가 아는 홍설이 아닌데라고 생각한 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홍설의 네. 그 붉은 곱슬머리 요거는 굉장히 구현을 잘한 것 같아요. 자 머리가 양쪽으로 꼬부라졌어서 이게 뭔가 저기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잘 김고은 어울려요. 씨한테? 예. 그래서 아직 그런 분을 거리에서 보지 못했지만 홍설 스타일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손민수로 족합니다. 정말 그 따라하고 싶은 스타일 같지는 않던데요. 근데 그거 네. 잘 어울려야죠. 일단. 그러니까 김고은 김고은이니까 어울리는 씨처럼, 거지. 네. 예. 섣불리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 머리 스타일. 그렇죠. 그리고 괜히 보시다가 네. 박혜진 코트 멋있다고 괜히 따라 입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박혜진이 입고 다니는 거 제가 먼저 입었어요. 박혜진이 따라 입더라고. 이거 보세요. 투블럭은 내가 지드래곤보다 먼저 했지만 내가 어디 가서 얘기 안 해요. 네. 이 옆에 지금 유PD가 비웃잖아. 박혜진 씨 주의하세요. 제가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작품은 네. 김고은 씨도 사실 최근에 커리어가 초반에 이제 은교를 확 주목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네. 약간 만족스럽지는 못한 작품들이 계속 이어졌었고 그렇죠. 네. 좀 거품이다 이런 말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었죠. 뭐 차이나타운이라거나 성남 변호사 또 협녀에서 모두 영화 자체들이 평이 썩 좋지 않았던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그 안에서 연기도 눈에 띄지 않았죠. 뭐 그렇죠. 이렇게 부각이 안 됐어요. 묻어난다거나 네. 혹은 그렇다고 눈에 띈다거나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 위에 물음표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극복을 한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윤정 PD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 커피 프린스 1호점 이후에 뭐 추리풀이라는 드라마를 했지만 그게 썩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드림 캐스팅이라고 말하는 온갖 청춘 스타들을 다 긁어모은 MBC에서 굉장히 빵빵하게 투자를 해준 작품이었는데요. 작품성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골든타임도 사실 뭐 이 골든타임의 성공에서 이윤정 PD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합류를 했죠. 이윤정 PD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TVN으로 옮긴 직후에 찍었던 작품이 하트 투 하트인데 네. 그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라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유정 PD가 청춘물을 굉장히 잘 그리는데 어떤 순간에 청춘을 반짝이는 순간에 되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인간들이 지나치게 좀 그런 순간이 오래 가면은 좀 퇴행적으로 보인다. 네. 너무 미숙하게 보인다라는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그 주로 이제 트리플이라거나 하트 투 하트에서 좀 그런 장면이 많이 보였거든요. 어쨌든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뭐 이윤정 PD도 그렇고 네. 김고은 씨도 그렇고 뭐 박혜진 씨도 뭐 연기력이 다 약간 고만고만했는데 좀 더 여기서 뭔가 박혜진의 어떤 매력을 또 발견하게 되는. 박혜진한테는 계기도, 이번 예. 작품이 예. 정말 인생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되게 어려운 역이잖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부담스러운 역인데. 네. 본인도 그래서 한동안 되게 대놓고 고사를 했던 역할이었는데 잘해봐야 본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또 내일도 칸타빌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던 심은경 양이 캐스팅이 됐었는데 얼마나 그게 부담으로 부담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연기에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저는 그쯤 되면 그건 연기 지도를 한 사람의 문제지 배우의 문제는 네, 어쨌든 이 치즈 인더 트랩이 많은 뭐 배우든 뭐 연출자든 네. 다운돼 있는 사람들을 네. 확 이제 다시 뛰어오르게 그렇죠. 도약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주인공이 아닌 새로운 여주인공의 네. 재발견 네. 그리고 이제 김고은과 이윤정의 재발견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제 가슴도 다시 뛰게 만들어준 흉불하니까요. 네. 땀도 나신다면서요. 손발에. 네, 심장 재생기와 같은 드라마다 이거는 진짜. 손발에 땀이 나시는 거는 갱년기 증상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유지영 PD의 분노를 다시 일으키게 한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저 이승환 PD랑 그래서 잘 지내세요. 이승환 평론가랑 같이 내가 갑자기 왜 또 PD가 됐어요? 두 분이 너무 이제 과거는 있고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비록 지금 상철 선배가 보이겠지만 내가 그래도 너한테 상추에 소주를 안 부어주다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네요. 치즈 인더 트랩. 네. 다음 주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 치인투도 많이 들어주시면은 네. 순위가 아까 131위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아이튠스 전체 순위가. 네. 네. 100위권 안을 우리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렇죠. 네. 그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제가 앞에 좀 박혜진 씨 사진을 이렇게 걸면 좀 김고은 씨 사진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같이. 둘이서 이렇게 키스씬 막 네. 이런 장면. 오. 예전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할 때 키스씬에 낚여서 온 분들 많았다면서요.
키스신을 잘 구해봅시다. 우리가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많은 거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친구가 셋은 있거든요. 팟빵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또 팟빵과 아이튠즈는 또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또 다운로드를 받고 하면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느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